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지난 30여 년간 수많은 부부와 상담하며 쌓아온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께 아주 중요하고도 내밀한 성건강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중년 남성분께서 진료실을 찾아와 토로하시는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예전 같지 않은 체력과 침실에서의 자신감 하락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침실에서의 진정한 활력은 단순히 근육의 힘이나 속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을 진정으로 만족스럽게 하고 두 사람 모두가 황홀한 교감에 도달하는 열쇠는 땀 뻘뻘 흘리는 격렬한 노동이 아니라 뇌의 신경망을 섬세하게 자극하는 정교한 리듬과 시간의 미학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행위의 요령이 아닙니다.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의학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서로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진정한 사랑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던 성에 대한 오해를 풀고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침실의 메스트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남성분께서 성관계가 시작되는 순간 마치 100m 달리기 선수처럼 출발 신호와 함께 전력 질주를 해야 한다고 착각하곤 하십니다. 상대방을 리드해야 한다는 강박 혹은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본능 때문에 삽입과 동시에 빠르고 강한 피스톤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성의 생체 리듬과 해부학적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의학적으로 볼 때 매우 안타까운 실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성 반응 주기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의 성 반응은 시각적 자극이나 물리적 접촉만으로도 급격하게 그래프가 상승하여 순식간에 절정에 도달할 수 있는 직선형 구조를 띱니다. 반면 여성의 성 반응은 마치 두꺼운 무소에 주전자에 물을 끓이는 것과 같습니다. 불을 켠다고 바로 끓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고 충분한 열기가 쌓여 임계점에 도달해야 비로소 끓어넘치는 곡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지요. 이러한 생리적 차이를 무시하고 삽입 직후부터 남성의 속도대로만 몰아붙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성의 질 내부는 아직 충분히 이완되지 않았고 윤활액 또한 충분히 분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가해지는 강한 마찰은 뇌에서 쾌감이 아닌 통증이나 불쾌감으로 인식됩니다. 우리 몸은 통증을 느끼면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를 작동시켜 근육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흥분의 불씨를 꺼뜨리고 질 입구를 더욱 닫게 만드는 역효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흔히 부부 사이에서 우리는 속궁합이 안 맞는다 라고 한탄하시는 경우를 봅니다. 하지만 제가 진찰해보면 신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바로 이 성 반응 속도의 불일치에서 오는 리듬의 부조화가 원인입니다. 이 시간적 간극을 메우는 것이야말로 남성의 진정한 배려이자 의학적으로도 가장 고도의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정한 고수는 삽입하는 그 순간 역설적이게도 침묵의 시간을 갖습니다.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질 내부로 진입한 직후에는 서둘러 움직이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동작을 멈추고 서로의 천이 섞이고 호흡이 하나로 맞춰질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이 정지의 시간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는 질 순응이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외부의 물체가 들어왔을 때 여성의 질 근육이 이것을 이물질이 아닌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감싸 안도록 뇌가 인지하고 적응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남성이 여성을 꽉 껴안아주면 여성의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옥시토신은 긴장을 풀어주고 깊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골반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성이 남성의 존재에 완전히 적응하고 질 내벽의 혈류량이 증가하여 충분히 부풀어 올랐다고 느껴질 때 비로소 움직임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첫 움직임은 철저하게 느림의 미학을 따라야 합니다. 전문 용어로는 감각 순응을 방지하는 지연 전략이라고도 부릅니다. 초반의 움직임은 마치 달팽이가 기어가듯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성의 질 입구와 소음순 주변인 전정 부위에는 수많은 말초 신경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세포들을 갑자기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어루만지듯 자극하여 천천히 깨우는 과정입니다. 마치 뇌로 가는 쾌락의 신호등을 하나씩 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테크닉적인 원칙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전진은 느리게, 후진은 조금 빠르게 하되 전체적인 호흡은 아주 여유롭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반대로 생각하십니다. 들어갈 때 힘차게 들어가고 나올 때 천천히 나오는 것이 강한 남성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여성의 감각 체계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남성의 성기가 진입할 때는 여성의 질 주름 하나하나를 느끼듯이 묵직하고 천천히 밀고 들어가서 질벽의 신경을 지그시 눌러주어야 합니다. 이 묵직한 압박감은 여성의 골반 깊숙한 곳에 있는 내장 신경을 자극하여 깊은 울림을 줍니다. 반대로 빠져나올 때는 살짝 탄력을 주어 가볍게 빼내는 리듬이 여성에게는 훨씬 더 자극적입니다. 나올 때의 속도감은 질 입구의 표면 감각을 스치듯 자극하여 짜릿한 쾌감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리듬의 변주 없이 그저 기계적으로 빠르게만 왕복하는 행위는 여성의 감각 기관을 금방 피로하게 만듭니다. 우리 코가 강한 향수 냄새를 계속 맡으면 나중에는 아무 냄새도 못 느끼게 되는 것처럼 질 내부의 감각 세포들도 똑같은 강도의 빠른 자극이 반복되면 무뎌지게 됩니다. 이것을 감각의 마비라고 하며 결국 여성이 아무런 느낌도 받지 못하는 불감증 상태로 이어지게 만드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천천히 슬로모션처럼 움직이는 행위는 시각적으로도 큰 이점을 줍니다. 남성이 상대방의 표정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어느 깊이에서 숨을 들이켰는지, 어느 지점을 자극했을 때 눈을 감고 미간을 찌푸리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데이터를 제공해 줍니다. 이것은 말이 필요 없는 대화이며 파트너의 몸을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더불어 초반의 이 느린 움직임은 남성 여러분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흥분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여유를 줌으로써 너무 빨리 사정해버리는 조루 증상을 예방하는 훌륭한 훈련법이 되기도 합니다. 여성의 감각을 깨우고 나의 사정 조절 능력도 키워주니 이것이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셈이지요. 이렇게 초반 레이스를 통해 여성의 호흡이 점차 가빠지고 질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며 애액 분비가 왕성해지는 신호가 포착되면 이제 중반부로 넘어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반부부터는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가야 여성의 숨겨진 성감대를 찾아내고 쾌락의 파도를 더 높이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대의학이 밝혀낸 여성 만족의 결정적인 시간, 즉 골든타임은 과연 몇 분일까요?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의 부드러운 예열 과정을 통해 여성의 호흡이 가빠지고 질 내부의 온도가 따뜻하게 상승하며 사랑의 윤활유인 에아액이 왕성하게 분비되는 신호가 포착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전략을 수정하여 중반부의 본격적인 교감으로 넘어가야 할 때입니다. 여기서 많은 남성분이 범하는 두 번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피스톤 운동을 그저 넣었다가 빼는 1차원적인 직선 왕복 운동으로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여성의 질은 매끈하고 단단한 원통형의 파이프가 아닙니다. 질 내부는 평소에는 납작하게 눌려 있다가 흥분하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탄력적인 조직이며, 내벽은 수많은 주름과 굴곡으로 이루어진 매우 입체적인 공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질주름 혹은 루가라고 부르는 이 굴곡진 조직들은 출산 시 아이가 나올 수 있도록 늘어나는 기능을 함과 동시에 성관계 시에는 마찰력을 높여 쾌감을 증폭시키는 성감대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중반부에서는 단순한 전후 직진 운동을 넘어서서 질 내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숨어있는 감각들을 깨우려는 탐험가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직선 운동의 좌우 회전 운동이나 위아래의 각도 조절을 결합하여 질이라는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허리의 유연한 회전과 골반의 미세한 각도 조절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마치 시계추가 움직이듯 왼쪽으로 지그시 압박하며 진입했다가 다음번에는 오른쪽 벽을 훑듯이 진입하는 패턴을 응용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질 내부의 좌우 벽에 위치한 신경들과 주름 틈새를 골고루 자극할 수 있어 여성은 단조로움 대신 훨씬 풍성하고 꽉 찬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핵심은 깊이보다는 접촉 면적을 넓히는 것입니다. 무조건 깊게 찌르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깊은 자극은 자궁 경부에 부딪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얕더라도 질벽을 꽉 채우며 긁어주는 듯한 묵직한 움직임이 쭈글쭈글한 질 주름들을 하나하나 펴주며 자극하게 되어 뇌로 가는 쾌락, 신호를 극대화합니다. 특히 해부학적으로 여성의 질 앞벽, 즉 배꼽 쪽을 향한 벽면에는 그 유명한 지스파시라 불리는 신경 밀집 구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위보다 혈관과 신경이 발달해 있어 적절한 자극이 가해지면 여성에게 매우 강렬한 쾌감을 선사합니다. 따라서 남성이 허리를 살짝 들어 올려 성기의 끝이 여성의 질 천장을 향하도록 각도를 조절하여 문지르는 동작은 아주 효과적입니다. 마치 손가락으로 이리 오라는 신호를 보내듯 성기 끝으로 질 앞벽을 꾹꾹 눌러주거나 비비는 자극은 여성에게 번개가 치는 듯한 짜릿함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각도와 입체적인 리듬으로 여성의 성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다 보면 여성은 서서히 감각의 임계점을 향해 치닫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남성은 단순히 자신의 쾌락을 좇는 폭주 기관차가 아니라 여성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섬세한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어야 합니다. 강약 조절과 완급 조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움직임의 폭을 크게 하여 시원하고 묵직한 느낌을 주다가도 갑자기 움직임의 폭을 아주 작게 줄여서 질 입구 주변만 맴돌아 보십시오. 마치 줄다리기 하듯 애를 태우는 이른바 밀당의 기술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뇌는 예측 가능한 반복적인 자극보다는 예측할 수 없는 변화무쌍한 자극에 더욱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구에서만 맴도는 얕은 자극에 여성의 몸이 안달이 나고 더 깊은 자극을 원하게 될 때 흥분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여 절정을 향한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여성의 호흡이 거칠어지고 몸이 활처럼 휘거나 근육이 경직되며 신음소리가 높아지는 등 절정에 임박했다는 징후가 보일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남성이 비축해 두었던 에너지를 폭발시켜 빠르고 강한 리듬으로 전환할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냉철한 이성이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과연 지금이 결승선을 통과해야 할 시점인지 아니면 조금 더 뜸을 들여 쾌락의 크기를 키워야 할 시점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남성분이 진료실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장님,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여자가 만족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 밥을 몇 숟가락 먹어야 배가 부릅니까? 라는 질문처럼 개인차가 크고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의학적 통계와 연구 결과들이 제시하는 유의미한 기준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성의학연구소에서 수천 쌍의 커플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실험 결과는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이고도 놀라운 숫자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시간은 얼마입니까? 30분 혹은 1시간. 미디어와 포르노그래피가 심어준 환상은 남자는 무조건 오래 버텨야 한다. 30분 이상 지속해야 강한 남자다. 라는 강박관념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가 제시하는 마법의 숫자는 바로 7분에서 13분 사이였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성들이 삽입 후 절정에 도달하기까지, 그리고 가장 높은 만족도를 느낀다고 응답한 평균적인 지속 시간은 대략 7분에서 13분 정도였습니다. 1분이나 2분 만에 끝나는 것은 분명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반대로 15분이나 30분을 넘어가는 장시간의 관계 또한 여성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는 구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긴 관계는 여성에게 쾌락이 아닌 고통을 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성의 질 내부는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어 매우 예민합니다. 마찰이 지속될수록 자연 윤활유인 에아액은 마르기 시작합니다. 윤활액이 마른 상태에서 계속되는 피스톤 운동은 연한 살을 사포로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질벽이 붓거나 충혈되고 심하면 미세한 상처가 생겨 쓰라린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성교통이라고 하며 이 상태가 되면 여성은 쾌감은커녕 제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게 됩니다. 결국 남성은 자신의 체력을 과시하며 뿌듯해할지 모르지만 여성은 고문을 당하고 있는 셈이 될 수도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명한 남성들은 무한정 시간을 끄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7분에서 13분 이 골든타임 안에 얼마나 밀도 높은 자극과 정서적 교감을 압축적으로 전달하느냐에 집중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시계태엽처럼 돌아가는 기계적인 물리적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이를 통해 충분히 예열된 상태에서 리듬에 변화를 주고 서로의 눈을 맞추며 정서적인 교감이 꽉 채워진 질적인 시간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십시오. 이 시간 동안 남성은 여성의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속도를 조절하며 뇌내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엔도르핀이 최고조로 분비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골든타임이 지나도록 여성이 절정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남성분이 당황하여 더 세게, 더 빠르게 움직이며 억지로 끝을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의 부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극 포인트가 빗나갔거나 여성의 심리적인 이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무리하게 삽입 운동을 지속하기보다는 과감하게 잠시 멈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동작을 멈추고 여성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입맞춤을 하거나 손을 사용하여 클리토리스를 애무하는 등 자극의 방식을 바꿔보십시오. 잠시 질 내부의 감각을 환기하고 휴식을 준 뒤 다시 시작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마라톤을 이어가는 것보다 100배는 더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 모두의 체력을 안배하고 감각이 무뎌지는 것을 방지하며 다시 흥분을 차오르게 만드는 현명한 전략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적절한 리듬과 각도, 그리고 최적의 시간 운용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과정이 훌륭했다고 해도 활용 점정을 찍는 마지막 순간의 임팩트가 부족하다면 그 모든 과정은 미완성의 교향곡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남성이 나이가 들면서 가장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사정시의 쾌감이 줄어들고
분출하는 힘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분이 덜한 것을 넘어 파트너에게 전달되는 강렬한 에너지가 줄어들어 남성으로서의 자신감마저 위축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20대 시절처럼 강력하고 폭발적인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정력에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숨겨진 핵심 근육을 단련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침실에서의 강력한 피니쉬를 결정짓는 이 비밀의 근육을 찾는 법과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강화 훈련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동양의학의 지혜가 담긴 생활 속 비법과 실전에서의 마인드 컨트롤 방법까지 모두 공개할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향곡이라도 그 끝을 맺는 마지막 악장이 흐지부지하다면 관객에게 깊은 감동을 남길 수 없듯 사랑의 행위 또한 마지막 순간의 임팩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남성의 사정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전객을 배출하는 배설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성의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표출되는 순간이자 파트너에게 시각적, 촉각적으로 강렬한 생명력을 전달하는 피날레입니다. 여성들 역시 파트너가 자신의 깊은 곳에서 폭포수처럼 강력하게 에너지를 분출할 때 깊은 심리적 정복감과 함께 나의 매력이 이 사람을 완전히 압도했다는 높은 만족감을 느낀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중년 남성분께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 그리고 흡연이나 음주 같은 생활 습관으로 인해 예전 같지 않다며 고개를 떨구십니다. 사정하는 힘이 약해져서 시원하지 않고 마치 수도꼭지 물이 졸졸 흐르듯 힘없이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이것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혹은 전신 체력이 떨어져서라고 생각하고 체념하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분석해 볼 때 이것은 전신 체력의 문제라기보다 사정 메커니즘을 담당하는 특정 근육의 약화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남성의 골반 깊숙한 곳에는 사정의 순간 요도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이 리드미컬하게 수축하며 전객을 밖으로 밀어내는 펌프 역할을 하는 기관이 존재합니다. 이 펌프의 모터 출력이 떨어지면 아무리 물이 많아도 물줄기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이 근육의 정식 명칭은 골반적은 혹은 PC, 근육이라고 불리는 치골미골근입니다. 이 근육이야말로 남성 기능의 핵심 엔진이자 발기의 강도와 사정의 파워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사령탑입니다. 성적 흥분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 근육은 1초당 약 0.8 회의 속도로 빠르고 강력하게 수축하며 요도 하이미엔티, 해면체를 압박합니다. 이때의 압력으로 전객이 마치 물대포처럼 쏘아 올려지는 것입니다. 이 골반저근이 튼튼하게 발달해 있으면 평소 발기 시에도 혈액을 가두는 힘이 강력해져서 강철 같은 단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정 시에는 뇌까지 찌릿할 정도의 강력한 오르가슴을 동반한 폭발적인 분출이 가능해집니다. 반대로 이 근육이 노화되거나 운동 부족으로 늘어지게 되면 발기부전이 찾아오기 쉽고 사정시 쾌감이 밋밋하며 잔뇨감이 남는 등 남성의 자신감을 크게 위축시킵니다. 따라서 침대 위에서의 강력한 피니쉬를 원하신다면 헬스장에서 팔 근육이나 가슴 근육을 키우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한 이 골반저근을 단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다행스러운 소식은 이 근육 또한 팔다리의 근육처럼 우리가 의식적으로 훈련하면 얼마든지 강화될 수 있는 수위근에 속하며 특별한 기구 없이도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단련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중요한 근육이 내 몸 어디에 붙어 있는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훈련의 첫걸음이겠지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자신의 골반적인 위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시다가 갑자기 소변 줄기를 딱 끊어보려고 시도해 보십시오. 이때 소변을 멈추기 위해 본능적으로 힘을 주게 되는 항문과 고환 사이, 바로 그 부위가 우리가 찾던 골반저근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배나 허벅지, 엉덩이에 힘을 주어 억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회음부 안쪽의 근육만을 사용하여 수도꼭지를 잠그듯이 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타겟팅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사로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해 드리고 싶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소변 끊기 테스트는 오로지 근육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일회성 테스트로만 활용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훈련법으로 착각하여 매번 소변을 볼 때마다 반복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소변을 보는 도중에 습관적으로 요도 괄약근을 조이게 되면 방광 내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소변이 역류하거나 잔뇨가 남아 요로 감염이나 전립선염 같은 심각한 비뇨기 과적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화장실이 아닌 평소의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 근육을 트레이닝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더 효과적인 훈련법은 케겔 운동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이 엉뚱한 부위에 힘을 주거나 잘못된 호흡법으로 수행하여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제대로 된 훈련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정확하게 통제하고 점진적으로 부하를 늘려가는 체계적인 루틴을 따라야 합니다. 이 훈련의 핵심은 근육을 조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완전한 이완입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골반저근이 항상 긴장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아 이완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 있으면 탄력적인 수축이 불가능하므로 먼저 깊은 호흡을 통해 골반의 긴장을 풀어주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들은 욕심을 내어 강하게 조이기보다는 약한 강도로 시작하여 근육의 움직임을 뇌가 인지하는 감각 훈련에 집중해야 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골반저근을 천천히 조이기 시작하여 약 3, 최소 5초 동안 수축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 뒤 다시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힘을 완전히 풀어주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때 마치 항문으로 빨대를 물고 물을 빨아 올린다는 느낌이나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5층까지 서서히 올라간다는 상상을 하며 단계적으로 압력을 높여가는 것이 비결입니다.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각 세트당 10회에서 20회 정도 꾸준히 반복한다면 빠르면 2주, 늦어도 2개월 안에는 사정시 전객이 발사되는 힘이 눈에 띄게 강력해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은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서 있을 때도, 사무실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는 중에도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은밀하게 수행할 수 있어 바쁜 현대인에게 최적화된 운동입니다. 현대의학적인 접근 외에도 우리 선조들이 경험적으로 터득한 동양의학적 비법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까치발 소변 보기입니다. 동의보감을 비롯한 한의학 고서에서는 소변을 보는 행위를 단순히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몸 안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과정으로 인식하여 이때 전기가 흩어지지 않도록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옛 선인들은 소변을 볼 때조차도 정신을 집중하고 하체에 힘을 주어 기운의 유출을 막으라고 가르쳤는데, 그 실천 방법이 바로 발 뒤꿈치를 들고 발끝으로 서서 소변을 보는 것입니다. 발 뒤꿈치를 들고 체중을 발끝에 싣게 되면 종아리 근육과 허벅지 안쪽 근육, 그리고 엉덩이 근육이 자연스럽게 긴장하게 됩니다. 이 근육들은 해부학적으로 골반저근과 연결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신장과 방광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신장은 단순히 콩팥 기능을 넘어 생식 능력과 정력을 관장하는 핵심 장기로 봅니다. 발끝으로 서는 동작은 신장 경락을 자극하여 정력 감퇴를 예방한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발 뒤꿈치를 드는 동작은 괄약근을 자연스럽게 조여주는 효과가 있어 앞서 설명한 근육 강화 훈련과 일맥상통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변이 앞에 섰을 때 양발을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발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려 발가락 끝으로만 지탱한 상태에서 볼일을 보는 것입니다. 이때 입을 굳게 다물고 아랫배에 힘을 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는 기가입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고 치아를 튼튼하게 한다는 양생법의 원리를 응용한 것입니다. 이 까치발 소변, 보기를 하루에 5번에서 6번 정도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종아리가 당기고 자세가 불안정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체에 힘이 붙고 소변 줄기가 굵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은 정력 강화뿐만 아니라 중년 남성의 고민인 전립선 비대증 예방이나 빈뇨, 야간뇨, 같은 뱃뇨, 장애 개선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양 의학의 정수인 골반적인 운동과 동양 의학의 지혜인 까치발 소변 보기라는 2가지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 2가지를 조화롭게 병행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이론도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바뀌고 신경망이 재구축되는 데에는 최소한의 절대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묵묵히 정진해야 합니다. 실전에서 이 훈련된 근육을 활용하는 가장 고차원적인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로 사정감이 몰려오는 결정적인 순간에 활용하는 스톱 앤 스타트 기술입니다. 피스톤 운동을 하다가 사정 욕구가 70% 정도 차올랐다고 느껴질 때 즉시 움직임을 멈추고 훈련해왔던 대로 골반저근을 강하게 수축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뇌로 가는 사정 신호가 일시적으로 차단되며 흥분이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멈춰 있는 것이 어색하다면 여성을 꽉 껴안고 깊은 키스를 나누거나 사랑을 속삭이며 정서적인 교감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템포 쉬어가며 사정 관문을 2-3번 정도 넘긴 후에 맞이하는 마지막 사정은 그동안 응축되었던 에너지가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평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쾌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더불어 기본적인 신체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숙면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 7시간 이상의 질 좋은 수면은 손상된 근육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천연 정력제입니다. 또한 아연이 풍부한 굴이나 마늘 같은 활력식품을 챙겨 드시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스포츠카라도 엔진 오일이 썩어 있고 타이어가 펑크나 있으면 달릴 수 없듯이 우리 몸이라는 기계를 평소에 잘 정비해 두어야 결정적인 순간에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법입니다. 혹시 지금 내 나이에 무슨 이라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인체의 신비는 나이를 불문하고 올바른 자극과 훈련이 주어지면 반드시 반응하고 변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60대, 70대에도 훈련을 통해 20대 못지않은 활력을 되찾은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완벽해지려는 욕심을 버리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나아지겠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하루 단 5분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그 작은 발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테크닉과 훈련은 사랑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기교와 강철 같은 체력을 가졌다 해도 그 안에 상대를 향한 배려와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것은 기계적인 마찰에 불과합니다. 여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완벽한 섹스 머신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다루어주는 사랑이 넘치는 파트너입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모든 기술이 마법처럼 작용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의학적 조언들이 여러분의 침실을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사랑과 치유, 그리고 활력이 넘치는 에너지 충전소로 탈바꿈시키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성생활이 의무가 아닌 기쁨이 되고 두려움이 아닌 설렘이 되는 그날까지 저 역시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건강한 성의학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